여러분, 요즘 기업인들은요,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절망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말입니다. 송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님이세요. 이분이 CJ 회장까지 맡고 계시죠. 이재현 회장의 장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섬뜩한 한탄을 했습니다. 섬뜩한 한탄. 무슨 얘기냐? 여는 양보하지 않고 야는 노선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기업들만 죽어난다.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기업 공정경제 3법이라는 거 말입니다. 예,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라든가 노사관계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기업에게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예, 결국 반기업 친노동을 계속 끌고 가고 있고 이런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됐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은 버티기가 힘들 거다. 지금이 1998년 외환 위기 때만큼 어렵다. 이렇게까지 섬뜩한 한탄을 했어요. 기업인들이요, 이렇게 연일 비판을 쏟아낸다는 것은 그것도 기업인들은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그만큼 기업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업인들은 권력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당도 비난하고 양보 없다고, 야당도 노선이 불분명하다 비난하고, 그래서 제가 섬뜩한 한탄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태에서 이렇게 연일 이렇게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다는 자체가 섬뜩한 한탄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제계는요, 지금 모든 의견이 무시되고 노조 측의 힘만 키워주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사 이러면 타협이 기본적인 핵심인데 타협은 고수하고 무조건적인 정부의 노조 편들기가 결국 기업들을 망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3% 룰 같은 경우 말입니다. 이게 3% 룰은 이사회 멤버 중에 감사를 선임을 할 때 내 지분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내가 50%를 갖고 있어도 의결권은요 3%밖에 없다는 거예요. 3%밖에. 감사를 경쟁사가 선임할 수도 있는 거고 헤지펀드가 선임해서 경영진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트로이 목마가 되죠. 트로이 목마가. 기업의 이사회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주 신중한 기업의 어떤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군이 들어와서 같이 전략을 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니까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세계 어디에도.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가지고 공정경제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웃기다는 겁니다. 도대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야기할 정도로 말입니다. 게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더하다는 겁니다. 기업인들이 사업장이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널려 있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 그러면 어느 사업장에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 특히 건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사업장이 있습니까? 그 사업장에서 만약에 사망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요? CEO가, 사장이 책임을 집니다. 어떻게 돼요? 책임만 지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삼중 처벌이거든요. 형사처벌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벌금도 때리고요. 게다가 법인의 벌금까지 때립니다. 법인의 벌금까지. 그러면 삼중 처벌이 이것뿐인가요? 어디? 산업안전도 재해법이 산업안전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법에서 또 여기다가 제한을 합니다.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 가중처벌이죠 또. 그러니 기업들이 지금 난리를 칠 수밖에요. 중소기업은요, 여러분, 그 얼마나 큰 회사든지 간에 CEO가 구속되면 회사는 무너집니다. 결국 회사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 회사에서 말입니다. 예, 만약에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기업 접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 접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계 원로잖아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연일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를 비판한다. 호소한다? 모르겠어요. 비판한다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섬뜩한 한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기업을 둘러싼 정책, 아이고 엄청납니다. 지금 기업 규제 정책만 하더라도 여기 모자랍니다. 모자라요. 모자라. 기업 규제 3법, 다중대표 소송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사관계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주 52시간 허용제, 그야말로 무더기 통과했어요. 무더기 통과. 예. 그러면서 말입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엄청난 비난을 했어요. 여당이 기업 편이 없다. 이것은 뭐 옛날부터 이야기했고 노조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쳐요. 그런데 야당마저도 사실상 방관했다. 사실상 방관하고 무더기로 법이 통과할 때까지 도대체 야당은 뭘 했냐 이거예요. 야당은. 투쟁이란 투쟁도 해보지도 않고 우리 기업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대변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반기업 정서가 이렇게까지 심한데 도대체 어느 누가 있어 기업을 대변해 주겠느냐, 이렇게 한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은요 대한민국의 보배입니다. 기업인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됐어요. 기업인들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요 발바닥이 부러터도록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기업인이에요.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적폐 세력으로 삼아서 그야말로 때려잡아야 될 그런 집단으로 몰아간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 우리 기업, 우리 수출 이만큼 돌아간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여러분, 기업인들에게 힘을 주세요. 기업인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이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면 우리 경제에도 그 영향이 미칩니다. 결국 기업가 정신이 퇴보하고 반기업 정서가 계속 이렇게 성하면 기업인들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치명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명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